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됐지?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서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김용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남양주변 김용민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80여 년간 국민 위에 군림해왔던 사법제도를 심판하려고 합니다. 지난 80여 년간 사법제도의 개혁은 단 한 차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켜켜이 쌓인 사법부패와 법기술자들의 오만한 일탈이 국민의 삶을 파괴할 때도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시도는 단 한 차례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헌정사를 통틀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이 단 한 차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우리 국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 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조희대 사법부의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재판을 통해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자초했고 헌정 질서를 위협한 내란 세력에 동조하며 사실상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 헌법이 보장한 사법 독립의 가치를 내려놓고 정치의 한복판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법관의 명예는 실추되었고 국민의 신뢰와 존경은 씻을 수 없는 불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조희대의 사법부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내놓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지난 12.3 내란에 있어 우리 국민들은 국민주권을 관철하여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오히려 국민이 부여한 사법권을 통해 국민주권에 도전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었습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 이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법부의 권한이 누구로부터 부여된 것인지를 명확하게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헌정사를 돌이켜볼 때 과거 권위주의, 독재 시절 사법부의 과오가 권력의 외압에 굴복한 소극적 일탈이었다면 작금의 조희대 사법부의 일탈은 조직의 기득권과 권한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 일탈입니다. 스스로 권력을 행사하면서도 그 책임은 철저히 회피하는 참담한 행태입니다. 윤석열의 검찰 정권과 조희대의 사법부는 역대 최악의 검찰과 법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헌정사를 유린한 전직 대통령은 내란죄로 무기징역이라는 사법적 심판을 받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정치검찰 역시 해체라는 역사적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어떻습니까? 명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인택 판사가 윤석열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인 명태균 등의 정치자금법 사건을 심리해 무죄를 선고하고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은 지기현 판사는 법 해석의 영역을 벗어난 해괴한 법리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풀어주는 등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행태만을 반복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무런 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법 왜곡죄와 같은 제도적 장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법관의 일탈에 대해 실질적 책임을 묻지 못하는 구조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인 사법제도가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조희대의 사법부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선거 개입 의혹, 내란 권력에 대한 사실상의 비호, 자의적인 재판 배당 등 숱한 의문과 비판이 제기되었음에도 단 한 번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법권 독립이라는 명제 뒤에 숨어 자신들의 허물에는 한없이 관대한 잣들을 들이대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정치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 보고드리는 법안은 바로 이 비정상적인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결단의 고뇌입니다. 사법권이 철저히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임을 명확히 하고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 구조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를 담아 우리 위원회에서 병합 조정안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엄중한 책임을 묻기에 법 왜곡죄를 신설하였습니다. 법관, 검사 등이 범죄 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부당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왜곡 적용하거나 재판과 수사의 증거를 조작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천준호 의원 외 16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천준호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북구 갑 출신 천준호 의원입니다.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의 수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위 법관의 재판 개입 및 재판 거래 의혹, 의도적 법리 왜곡 논란 등과 같이 사법권 남용에 대한 형사적 통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법 왜곡죄 도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구성 요건의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법 왜곡죄가 위헌성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법 왜곡죄의 주체를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로 한정하여 법 왜곡죄가 민사, 행정, 가사사건 등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거하였습니다. 둘째, 제1호의 법령의 의도적 잘못 적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제외함으로써 법 왜곡죄 개념의 불명확성을 제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형적인 상소 이유에 해당하는 사실 인정이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지 여부를 법 왜곡죄의 구성 요건에서 삭제하여 사법부 독립을 위축시킨다는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 아무쪼록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송원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 토론 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06조의 2 제1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